안녕하세요. 저는 마음 잘 맞는 동갑내기 남편과 화목하게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7급 세무직 공무원이고요. 좀 특이하게 공시 준비를 할 때 그때 당시 남친이었던 지금의 남편이 많은 도움과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녔을 때 저는 혼자 자취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르바이트 매장에서 그 남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저보다는 6개월 정도 일찍 일을 했던 알바 선배여서 저에게 일을 가르쳐 주었죠. 제가 사장님이 있든 없든 한눈 팔지 않고 늘 열심히 한다고 가만히 보면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는 소리를 잘했어요. 저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있나요? 하고 웃고 말았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를 좋아했던 그 남자가 저한테 호감 표현을 한 거였습니다. 그 남자는 알바를 하면서 꾸준히 저를 잘 챙겨주었어요. 힘들거나 지저분한 일은 자기가 나서서 저 대신 한다고 했고 틈틈이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도 사왔죠. 일이 늦게 끝나면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요. 그때는 저도 어리숙해서 그냥 친절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르바이트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많이 좋아한다고. 그 고백을 계기로 저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졸업과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다 보니 도서관 데이트를 많이 했어요. 학교 근처 김밥집에서 김밥 사 먹고 도서관 들어가서 공부하고 중간에 피곤하면 나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도 하고 취업 스트레스가 많았던 시기인 만큼 서로에게 의지도 많이 하고 위로도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남친도 참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결실이었는지 대학 졸업하기 전 꽤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같이 지원했는데 저는 떨어졌고요. 그 뒤 남친은 그 회사에 잘 다녔고 저는 여러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낙방. 너무 높은 곳에만 지원했나 싶어서 갈수록 하향 지원으로 이력서를 냈지만 그럼에도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자존감은 갈수록 떨어지고 남친은 멋지게 사회생활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취준생 신세. 남친과 저를 비교해보면 제 스스로가 참 한심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를 많이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준 것도 남친이었습니다. 저보고 얼마나 꼼꼼하고 야무진 줄 아느냐고 누구보다 사회생활 잘할 거라고 아직 기회가 온 게 아니니까 힘내라고 응원의 말을 많이 해주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았고 오랜 고민 끝에 결국 공무원 준비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왕 준비하는 거 7급 준비를 목표로 했어요. 엉덩이 붙이고 끈기 있게 앉아있는 건 자신 있었기에 죽을 등 살등 해보자 마음 먹었습니다. 취업은 영 되지도 않고 길이 아닌 것 같으니 다른 쪽으로 돌파구를 찾아보려 한 것이었죠. 그 과정에서 남친이 참 많이 도와주었어요. 제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형편도 어려운 편이었는데 남친이 자기 월급으로 제 생활비도 도와주고 월세도 한 번씩 도와줬거든요. 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엄마랑 아빠는 저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저는 엄마랑만 살았는데 저 대학교 1학년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빠랑은 진작에 연락 안 된 지 오래고 유일한 가족인 저희 엄마까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삶의 이유가 없어진 저는 한동안은 극심한 우울증까지 왔었죠. 그래도 산 사람은 산다고 꾸역꾸역 혼자 알바하고 살아갔고요. 그 몇 년 뒤에 연락도 안 되던 아빠도 먼 지방에서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부모 복도 없고 참 외로운 인생이다 생각했는데 그 와중에 남친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참 고맙기도 하고 이런 부족한 나라서 미안하기도 하고 남친이 저를 믿어주고 도와주니까 저도 더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이 길 아니면 끝이다라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이 일을 남친네 어머님이 알게 되셨어요. 당연히 난리가 나셨죠. 가뜩이나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저를 못마땅해 하셨는데 남친이 몰래 제 생활비까지 대주고 있다는 걸 알고는 뒤집어지신 겁니다. 저한테 따로 보자고 하셔서 만나자마자 노발대발 화를 내셨어요.
왜 자기 아들 발목 잡고 있느냐고. 너는 염치가 없느냐고요. 저 그런 상황 드라마 속에서나 봤지 제가 진짜 겪을 줄은 몰랐어요. 만난 곳이 집 근처 카페였는데 다른 사람 다 쳐다보고 수군대는 게 들리더라고요. 정말 부끄럽고 민망해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남친과 헤어지겠다 소리는 못했습니다. 저도 남친을 너무 좋아했고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든 헤어지겠다는 소리는 끝까지 안 했죠. 어머님은 저보고 지독하다고 하셨고요. 나중에 남친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자기 엄마한테 난리치고 저한테 함부로 대하면 부모 자식 인연 끝내 만의 소리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남친 어머님 다시 저 찾아와서 따지셨어요. 이번에는 더 심하게요. 물론 저도 남친 어머님 마음 이해는 했어요. 번듯하게 잘 키워온 아들이고 제가 성에 안 차시겠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면전에 대고 힘들게 키워놨더니 애먼년이 낚아채간다. 네가 뭔데 내 아들 고생시켜서 돈 빨아먹느냐. 네가 꽃뱀이냐 등등의 이야기는 정말 심장을 후벼 팔 만큼 모욕적이고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내 욕심인가 진짜 사랑한다면 남친을 놔줘야 하나 생각하고 이별 통보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남친이 알고 또 어머님과 대판했죠. 그리고 어머님께 못 박았습니다. 저 없으면 안 된다고 자꾸 반대하고 뭐라고 하시면 우리는 도망가서 결혼해서 살 거라는 소리까지 하면서요.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말해주는 남친을 보고 참 고맙고 미안하더라고요. 솔직히 남친이 저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로 갈아탄다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남친은 끝까지 저를 도와주면서 기다려주었죠. 저는 정말 이 악물고 독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토록 원하던 공무원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남친과 얼싸안고 울었고 이 고마운 마음은 절대 평생 잊지 않겠다 다짐했죠. 그렇게 남친과 저는 잘 사귀어오다가 결혼 약속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사귈 때 저를 몹시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기억이 있다 보니 결혼 약속도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공시생이었던 그때와 달리 이제는 7급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이 생겨서인지 결혼 반대는 안 하셨습니다. 대신 힘들게 결혼 허락해주는 거니 잘하라는 소리는 여러 번 하셨지만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남편과 저는 알콩달콩 재밌게 살았어요. 하지만 시댁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죠. 시댁에 가면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부모도 없고 천을 고한데 우리 집에서 받아들여줬다. 고마운 줄 알고 잘하고 살아라 라는 소리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셨죠. 툭하면 너는 친정도 없지 않느냐 하시고 어차피 갈 데도 없지 않느냐며 명절이나 행사 때는 계속 시댁에 있게끔 잡아두시고 무시도 많이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그나마 나서서 중간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저보고 돈 요구도 잘하셨어요. 시험 준비할 때 자기 아들 돈 야금야금 잘도 갖고 갔으니 이제 네가 나한테 용돈을 보내라 라고 하시면서요. 남편이 있을 땐 그런 말을 절대 안 하시고 저한테 따로 얘기하시거나 전화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시고요. 부모 사이 이간질하고 싶으면 어디 말해보라고 하시면서 연애 때 너 때문에 우리 모자 사이 끝장날 뻔했다고 어디 또 그렇게 해보라며 협박도 하시면서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안한 마음도 좀 있었고 어쨌든 결혼했으니 가정의 불화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용돈도 종종 드렸고 웬만하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혼자 삭히고 참았죠. 하지만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남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저한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엄마랑 지내는 거 많이 힘든 거 안다. 원한다면 시댁은 더 이상 가지 않아도 된다 라고도 했죠. 저를 그렇게 배려해준다 생각하니 참 고맙기도 하고 아무리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한다 한들 남편은 든든한 제 편이라 생각하니 다 괜찮더라고요. 부모 복도 시부모 복도 없지만 그래도 남편 복 하나는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집에서는 저를 고꺼워하시고 밖에서는 완전 태도를 바꾸셨어요.
한 번은 일하는데 저보고 점심시간에 좀 나오라 해서 가봤더니 식당에 어머님 친구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여기서 일한다고 7급 공무원이라고 자랑하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 밥값은 네가 다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인사드리고 밥값도 냈죠. 거기서는 저를 엄청 예뻐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하시면서요. 어머님 친구분들도 저한테 한마디들 하셨죠. 시어머니 진짜 잘 만났다고,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고. 들어보니 친정도 없다고 하던데 민수가 공무원 준비할 때 돈도 다 대주고 뒷바라지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 남편 또 없다면서 막 저한테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얘기를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다 했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는 세상 부드럽고 좋은 시어머니처럼 하셨습니다. 물론 저랑 둘이 있을 땐 입버릇처럼 고아니, 부모가 없니 저를 깔아보셨지만요. 남편은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신우도 시어머니와 성격이 똑같습니다. 신우 나이는 저보다는 3살 아래인데 시어머니처럼 대놓고 표현하는 것만 아니다 뿐이지 은근히 제가 친정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깔보는 건 똑같았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신우가 저를 그렇게 보는 게 도리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우는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그 나이까지 사회생활 한번 해본 적 없는 무직 백수였거든요. 말은 공시생이라고 하지만 공부하는 거 본 적도 없고 그 핑계로 용돈 타내고 맨날 놀러만 다니더라고요. 저한테는 툭하면 언니도 준비해봤으니 알잖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 스트레스 많고 힘든 거. 그러니까 언니가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저한테도 은근 이것저것 잘 받아냅니다. 착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저도 가족으로서 물심양면 도와주고 싶지만 은근 자기 엄마처럼 저 무시하면서 필요할 때만 언니 하는 게 너무 얄밉더라고요. 신우는 5년 넘게 구급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지를 않으니 될 턱이 없겠죠. 사실 그 정도면 그냥 다른 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한데 취업도 하기 싫고 그냥 주는 용돈 받으면서 지금처럼 사는 게 편해서 말만 공시생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같은 공시생 남자와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한다는 겁니다. 뭐 누구랑 결혼을 하든 신우 인생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어이없게도 어머님은 저희 부부를 부르셔서 황당한 소리를 하셨어요. 신우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오빠네니까 결혼 자금을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너네는 둘 다 일하고 있고 당장 아이 생각도 없으니 여유 있지 않느냐. 동생 결혼하게 좀 도와줘라 라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신우가 냉큼 공책의 결혼 준비에 필요한 자금 적은 걸 보여주는데 그걸 보는데 아예 저희더러 결혼을 시켜달라는 소리나 진배 없더라고요. 남자 쪽은 뭘 해온다는 건지 다 신우가 준비를 해가야 되는 겁니다. 남편은 그거 보자마자 정색을 하면서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 뭐 맡겨두었느냐, 그리고 공무원 준비한다더니 갑자기 결혼은 뭔 결혼이냐 난리가 났습니다. 상대방 남자라도 번듯한 직장 있으면 모르겠는데 둘 다 공시생이고 뭘로 먹고 살 거냐, 결혼이 장난이냐 하면서요. 게다가 왜 결혼 준비 비용을 전부 우리 보고 내라고 하느냐 소리 질렀죠. 남편이 노발대발하니까 신우는 자기는 몰라도 결혼하려는 그 남자는 이번에 꼭 합격할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투자한다 생각하고 결혼 준비 비용도 자기가 더 많이 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오빠도 새언니 공무원 준비할 때 뒷바라지 해줬다며. 나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막말로 남편은 자기가 번 돈으로 저 도와준 거잖아요. 그럼 신우도 자기가 벌어서 자기 남편 될 사람 뒷바라지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저희한테 뒷바라지 돈을 대달라는 건지. 그 말에 저희 남편 티나게 비웃었었죠. 너랑 나랑 상황이 같냐? 네 얘기 들어보면 그 남자도 제대로 생각 박힌 사람 같지도 않은데. 오빠가 뭐라는데? 제대로 생각이 있으면 지금 시험 준비하느라 한창 바쁘지. 결혼은 뭔 결혼이야. 시험 앞두고. 게다가 돈도 제대로 해오는 것도 없이 순 네가 다 해야 되네. 너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은 무슨. 그렇게 치면 새언니도 사기 결혼인 거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저를 걸고 넘어지려는 겁니다. 뭐라고? 맞잖아. 새언니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빠가 돈 줘가면서 공부시킨 거잖아.
저 그 말에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부모님 안 계셔도 제가 스스로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어가면서 알아서 살았고 남편 도움 좀 받은 것도 있지만 남편이 없었다 해도 저 알아서 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들이 도와준 것도 아니면서 저 머리채 잡고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저도 발끈해서 따졌죠. 아가씨,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뭐가 안 되는데요? 그래, 뭐가 안 되니? 너도 우리 민수가 도와줘서 공무원 시험 합격한 거 아니야. 다 우리 민수 돈으로. 엄마, 그만하세요. 내가 뭘 그렇게 도와줬다고. 이 사람 공부한다고 아르바이트 못해서 생활비 몇 번 도와준 게 다예요. 그렇게 대단하게 도와준 것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1년 반 동안 네가 뒷바라지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받을 때는 다 받아놓고 신우 결혼한다는데 그거 좀 못 도와주니? 계산 똑바로 해. 너 안 도와주면 그래서 부모 없고 배운 거 없다는 소리 듣는 거야. 염치가 없어. 그 말에 남편도 엄마 하고 소리 지르고 저도 더 이상은 못 듣고 있겠더라고요. 남편 어머니고 가족이다 보니 참고 참았지만 이 정도면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 싶고요. 저도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죠. 어머님, 계산 똑바로 하라고 하시니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 동안 이 사람한테 생활비랑 월세 명목으로 몇 번 도움 받았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다 합쳐서 30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결혼해서 어머님한테 용돈 드린 것만 해도 300 충분히 차고도 넘치게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겠지만 어머님과 저는 다 알죠. 통장 내역도 있고요. 어머님한테만 보냈나요? 아가씨한테도 용돈이니 학원비니 현금만 해도 꽤 보냈고 그 외에 기프트콘 선물 합쳐도 적은 금액 아닐 거고요. 어머님 툭 하면 공무원 며느리니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셔서 옷이나 생필품도 여러 번 사드렸어요. 그것까지 제대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참 웃기죠. 저는 남편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왜 정작 어머님하고 아가씨한테 이걸 갖고 있어야 되나요? 정작 어머님은 제가 공시 합격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 주신 것도 없잖아요. 도리어 저한테 헤어지라고 면전에서 모욕까지 하셨고 저희 결혼할 때도 돈 한 푼 도와주신 거 없이 남편과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 하나 보고 어머님이나 아가씨가 무리한 요구에도 참고 넘겼는데 저도 사람이에요. 면전에 대고 툭 하면 부모가 없니 친정이 없니 하시는데 제가 이걸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하나요? 어머님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 참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며느리 없는 셈 치고 사세요. 저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저도 여태까지 참아왔다 보니 쌓인 게 많아서 저렇게 말을 다 꺼내놓았습니다. 어머님이나 신우나 입이 떡 벌어져서 듣고 있고 남편도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저 그 말하고 먼저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어머니 흥분하셔서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저 근본도 없는 거지 같은 년 며느리로 받아주니까 야, 너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식으로 갚냐? 돈 좀 번다고 이제 눈에 뵈는 것도 없냐고? 순진한 우리 아들 꼬셔서 돈 받아내고 그걸로 먹고 산 주제에 뭐가 어째? 어머님 저렇게 말하시고 옆에서 신우도 맞장구 치더라고요. 내 말이 우리 오빠 돈 빨아먹고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것 봐. 그 말에 저도 너무 화가 났는데 저보다 먼저 남편이 식탁 위에 있는 물건들을 바닥으로 확 쓸어 던지더라고요. 와장창 소리가 나고 신우도 소리 지르고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너도 이 사람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몰랐는데 여태까지 이 사람한테 그렇게 돈을 야금야금 받아냈어요? 무슨 염치로요? 이 사람한테 무슨 도움을 줬다고? 남편도 몹시 화가 나서 얼굴까지 시뻘개진 채로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바로 옷까지 챙겼고요. 남편은 나가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진짜 염치 없고 남의 돈 빼먹는 게 누군지 잘 좀 생각해보세요. 저희 이제 안 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고 나중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의 저런 태도가 너무 부끄럽고 지겹다며 앞으로 저는 시댁 안 가도 된다고 하면서요. 정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자기만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남편은 제 폰 가져가서 시댁 연락처 다 끊고 어머님 연락 와도 본인 선에서 다 끊어버리고 있어요. 본인도 본가에 잘 안 가고요. 그 일 이후 저도 시댁에 갈 일이 없고 남편도 잘 안 가게 된 겁니다.
한참 뒤에 남편을 통해 들은 얘기로는 신우가 결혼 자금 제대로 못 해온다 하니 그쪽 남자도 생각이 달라졌는지 결국 결혼도 흐지부지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 때문에 남편까지 가족들하고 못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미안했는데 남편은 아니라고 자기도 가족들 하는 행동이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다 엄마랑 동생이 자초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오히려 미안하다고요.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취급받을 사람 아닌데 자기들 가족이 너무했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래도 꿋꿋이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엄마, 자기 동생 편들 수도 있는데 저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위해주더라고요. 부모복도 없고 천덕꾸러기 신세로 참 외롭다 생각했는데 남편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듬직하게 제 편이 되어주니 참 고맙고 든든합니다. 비록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마음의 상처는 받았지만 저에겐 둘도 없는 남의 편 아닌 내 편이 있으니 그걸로 좋게요. 저한테 도움과 사랑을 준 건 그 누구도 아닌 제 남편이죠. 그렇기에 저도 앞으로 살면서 남편에게 두고두고 고마운 마음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